오감도 시 제3호 역시 한글로만 쓴 시입니다. 이 시도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 기존의 해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제만을 문제 삼을 때 이 시는 현재와 과거의 동일성을 노래하며 문자의 지정사만을 중시할 때 긍정과 부정의 동일성을 노래한다. 권영민, 시간적 위상에 따라 사물의 움직임과 형태가 서로 바뀐다. 자기 동일성의 분열 상태가 시간의식에 따라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황현산, 이 시의 이러한 고의적인 착종에 주목한다.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고 싶거든 이라는 구절에서 싸움하는 사람에 호응하는 동사가 싸움하다인지 구경하다인지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조광석, 싸움과 관련된 진술 방식을 메타적으로 도해하는 시도는 대상을 분해해서 도해하고 사태를 영점에서 처리하려는 알레고리적 의도를 관철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벤자민의 알레고리 개념을 통해. 신영철, 싸움의 주체들과 구경꾼을 동아시아 삼국으로 가정해 볼 경우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조선이라는 위치에서 관전하는 시선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조현정, 이상시의 스펙트럼은 화려하지만 각각의 시편들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이상문학의 텍스트 실험적 면모를 간과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의미의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유의미한 텍스트가 되는 사례를 오감도 시 제3호는 가장 감명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분들의 해석은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해석입니다. 거대한 벽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감도 시 제3호는 현재와 과거 시점으로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않는 사람을 그 근원의 본성까지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시의 구조적 골격이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켜 보여주려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키는 논리 구조로 상황을 만들어 보여주는 상황 상징의 시입니다. 시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상이 펼쳐놓는 진술 논리의 구조를 따라가면 오직 하나, 싸움하는 사람과 싸움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려는 단순한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은 싸움하는 사람은 즉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고 또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기도 하니까 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싸움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고 싸움을 한다는 비난이며 또한 왜 평화를 깨뜨리냐는 질타이고 조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감도 시 제3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싸움 구경입니다.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 구경을 하고 싶거든 이라는 진술로 싸움 구경이 관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싸움꾼이 싸움을 걸어서 상대의 싸움 실력을 구경하는 싸움꾼의 관점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싸움하는 사람이 싸움하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싸움하는 사람인 싸움꾼의 싸움 대상은 일반적으로 싸움하는 사람, 즉 싸움꾼이어야 하는데 화자가 반복해서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과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는 구경을 하든지 라고 진술합니다. 이는 싸움꾼이 싸움하려는 싸움의 대상이 싸움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싸움하는 사람의 싸움 행태가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싸움하려는 욕망으로 무차별적으로 싸움을 걸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려는 싸움꾼의 정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이어서 상해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해 가던 제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이상은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야욕이 만주와 중국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국주의 일본의 무차별적인 싸움 구경의 욕망은 무차별적인 침략 야욕이요 동시에 전쟁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싸움하지 아니하던 사람이나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였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 라는 진술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싸움꾼이 무차별 싸움을 걸어와도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맞서 싸우지 아니하는 구경을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차별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비폭력 저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경하였든지 하였으면 그만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하였으면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무차별 폭력에 싸움하지 아니하는 비폭력 저항을 구경시켜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1919년 조선민족의 3.1운동입니다. 특히 그만이다라는 진술로 시를 끝맺은 것은 분노와 한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시제 1호 3년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불길로 타올랐던 3.1운동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조선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외쳤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무자비하고 잔악한 진압으로 희생자만 남긴 채 외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제 1호 3년에서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이 한탄은 비폭력 저항에 대한 한탄으로 싸움하지 아니하는 구경을 하였으면 그만이다 에서 그만이다라는 진술의 분노와 한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감도 시제 3호는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싸움하지 아니하는 비폭력 저항을 구경시켜준 조선민족의 3.1운동을 세부도면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분노와 한탄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